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이 1904년 단계라는 확립이 됩니다. 이러한 일제의 기본방침을 제쳐두고 강점기의 역사의 사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끄집어내어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그때가 좋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과는 동떨어진 강변 내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제가 한반도에 근대적인 것을 가져다 줬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방금 봤듯이 일제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일제가 왜 그런 제도를 가져왔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제 범국과 식민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제쳐두고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제가 한반도를 일제 본국과 마찬가지로 만들려고 했고 참 좋은 일을 했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방침이나 근본 구조를 떠나서 부분적인 것을 내세워서 정당화하는 것 같은 논리인데요. 이 같은 논리가 전 세계 전반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987과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결정에 따르면 한국이 식민지 피해에 대한 1번입니다. 배상을 주장할 수 있었다면 큰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 국제관계에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같은 건 없었다. 한국이 배상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법에는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배상 같은 게 없었다라는 게 일종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대전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대전제입니다. 주식적인 대전제입니다. 식민지 지배 책임은 국제법에 따라서 물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물을 수 없는 것이었으면 청구협정에서 묻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청구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협정이 아닙니다. 식민지 지배 책임은 청구협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는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일체의라는 것은 식민지 지배 관련된 모든 이라는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리합니다. 사실 이게 일본 우익들의 논리였는데요. 일본 우익들의 논리는 여기까지는 참 일본 우익의 논리는 맥이 통합니다. 랑초 식민지 지배는 문제가 아니니까 한반도가 일본에서 떨어져 나가서 생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청구협정이었다. 일본 우익의 논리였다면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이 갑자기 식민지 지배 책임 이거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의 논리가 꼬였어요. 그래서 그 꼬인 만큼 주의성의 논리도 지금 꼬여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법령의 효력을 부정해요. 일본은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징용과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강제동원은 법적인 근거가 완전히 달라요. 대법원 판결은 일본이 입각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 자체의 임무를 제기하는 겁니다. 식민지 지배 불법이었어. 그 불법에 대해서 책임져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리를 쭉 끌어오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옳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청구활동에 의해서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하냐? 다 끝나긴 뭐 다 끝났어.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는 안 다뤘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건 안 끝났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아니요, 그것도 대상이었어요. 이거 못해요. 왜? 그것도 대상이었어요 라고 하려면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걸 인정해버려야 되니까. 그죠? 이거 못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라고 못해요. 대상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럼 대법원 판결 따라야 되죠.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박을 안 해요. 논박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청구협정 2조 위반이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무슨 국제법? 청구협정에 어떻게 위배됐는데? 라고 일본 기자들이 질문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애써서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는 용을 쓰면 쓸수록 더 망가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제 독후감입니다. 이 영혼은 조정래의 알장에는 한 사회를 선진사회로 이끄는 가치와 이념이 없다라고 질타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가치와 이념은 뭘까요? 자유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자유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해보는 자유는 일본군 위안부를 할 영업의 자유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만약 이런 자유가 이 영혼이 말하는 이런 자유라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